메디케어 상담을 하다 보면 신규 가입을 위해 많은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대다수 70% 정도가 처음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아니면 오바마 케어에서 메디케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외에도 30% 정도는 계속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과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50%는 주 정부 소속으로 유니온으로 받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우체국에서 일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주마다 보험 내용이 다르고 가입해 있던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답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플랜을 같이 알아보고 직장 보험을 일을 하는 동안 계속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가 가능한 만 65세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갈아타실지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와 직장보험에 관련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큰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회사 보험으로 회사 직원이 20명이 이상인 경우인데요. 처음 수업에 말씀드린 우체국이나 정부 소속의 유니언으로부터 받는 혜택 혹은 대학 교수님이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의료보험인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소규모 회사에서 받는 직장보험입니다. 아니, 똑같은 회사 보험이구만. 20명 미만, 이상 이렇게 나누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이 뭔지 알고 계시죠? 지금은 전반적인 직장 보험 얘기를 나눈 후에 다시 본인 보험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등록해야 한다는 편지며 전화며 심지어는 주위 친구들이 준비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는 등 말들이 많아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맞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딱히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것도 없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동안의 고민이 해결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우선 직장 보험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를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만 65세가 되어도 굳이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대부분의 경우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케이스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 65세가 되어도 내가 혹은 내 배우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직장보험에 가입한다면 메디케어를 직장보험이 있는 동안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메디케어 가입 안 하면 벌금 문다고 그러던데 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벌금은 직장 보험이 없는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직장 보험이 있다면 그리고 직장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직장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물론 직장보험이 내게 가장 적합한 현명한 보험인지 아니면 메디케어가 내게 현명한지의 혜택은 비교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직장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해? 하실 수 있어요.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이 스페셜 enrollment 기간이 이게 SEP라고 하는데요. 이 SEP 기간이 8개월 주어지게 됩니다. 이 8개월 안에 메디케어를 가입하게 되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를 가입한 달, 바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언제 메디케어 커버를 시작하고 싶으신지 이것에 대한 서류 L40B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이제껏 직장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게 하는 증빙 서류 L
564를 회사 HR로부터 받아서 같이 소셜 오피스에 신청하시면 메디케어 가입을 문제없이 회사 보험에서 메디케어로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서류는 밑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때 소셜 오피스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회사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W2나 혹은 최근 페이스톱 혹은 이펙티브 데이트가 적혀 있는 보험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직장 보험이 있는 나는 언제부터 메디케어에 대해 걱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은퇴하려는 날짜 2개월 전부터 직장 HR과 대화를 나누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HR이 다른 주에 있는 경우도 대다수니까 서류가 오고 가는 시간도 생각하시고 또한 메디케어 신청 또한 최소 2주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인데 같은 해 65세가 되는데 생일이 몇 달 차이가 나서 생일이 빠른 배우자는 메디케어를 가고 또 다른 배우자는 회사 코브라를 통해 보험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 코브라는 대체로 18개월까지 어떤 경우는 뭐 36개월도 되는데 그건 특수 케이스고요. 18개월까지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코브라 플랜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진료나 병원 혹은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코브라 플랜은 상당히 적은 부분의 비용을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직장보험이 중단된 경우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등록해야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만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SAP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 65세가 되면 뭘 해야 해 하시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직장보험 HR에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워낙 회사가 커서 많은 사람을 담당하는 HR은 경험치가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줄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HR에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메디케어를 잘 아는 메디케어 브로커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가끔 메디케어와 회사 보험 혹은 정부 보험을 같이 등록한 경우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를 등록을 하고 이 파트 B에 대한 부분을 연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의료보험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2개가 어떻게 서로 작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20명 이상이 가입한 직장 혹은 정부 혹은 대학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내 배우자를 통해 가입했던 직장보험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직장보험이 메디케어와 같이 쓰게 될 경우 대부분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직장보험이 1차 보험이 되고요. 메디케어가 2차 보험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병원 입원하게 되면 내 직장보험이 약관에 따라 먼저 이 비용을 해결하고 왜냐하면 1차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를 2차 보험인 메디케어가 1차에서 혜택받지 못한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A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병원 입원에 관련된 비용은 1차인 내 직장보험이 먼저 해결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비용이 있다면 2차 보험인 메디케어가 그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보험 2개가 내 의료 비용을 처리해 주니 아무래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장보험이 20명 미만의 직장보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메디케어가 1차 보험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트 A는 병원 입원 관련된 비용만 커버를 하게 되고 2차 보험인 직장보험이 나머지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디케어 대상자가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있고 20명 미만의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직장보험이 2차 보험으로서 커버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정작 보험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 미만의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메디케어로 갈아타시길 권장합니다. 굳이 받지도 못하는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보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20명이 넘는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1차 보험이 직장보험 그리고 2차가 메디케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내가 의사쌤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비용을 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 직장보험이 이 진료비에 대한 커버를 합니다. 코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디덕터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을 2차인 메디케어가 커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메디케어 파트 B를 연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진료에 대한 혜택은 메디케어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른 경우입니다. 내 1차 보험인 직장보험이 입원비와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먼저 주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메디케어 파트 A가 2차 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 부담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명 미만의 직장보험인 경우 1차가 메디케어, 2차가 직장보험입니다. 메디케어 보험이 온전히 작동을 하려면 파트 A, B가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메디케어 파트 B도 등록을 해야 또한 직장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2개를 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기엔 보험 혜택이 그리 썩 좋지 않아서 굳이 2개를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파트 A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기엔 1차인 메디케어의 구멍이 너무 커서 1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의료비 부담금은 내가 온전히 내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20명 미만의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기보다는 메디케어로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보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보험도 옵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 디덕터블 플랜과 함께 디덕터블이 적은 플랜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까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그중 하이 디덕터블 플랜 약자로 이것을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플랜에 가입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HDHP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HSA라는 Health Savings Account를 열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기회를 얻곤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의료보험 중에 디덕터블이 상당히 높아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되는 의료보험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굳이 왜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을 가입해서 본인 의료보험을 높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반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나이가 젊고 지병이나 아픈 곳이 없는 가족인 경우 이 HSA를 잘 활용하면 여러 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이 HSA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HSA Health Savings Account는 말 그대로 건강 저축 통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 HSA는 반드시 High Deductible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 HSA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없이 저축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1년에 4,150불을 세금 없이 이 HSA 구자에 저금이 가능하고 만약 의료비에 관련된 비용을 이 계좌에서 돈을 쓰게 된다면 세금 없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 2024년 현재 8,300불까지 1년에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정부는 주로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401k나 IRA와 같은 은퇴 자금 투자에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 하이 디덕터블 플랜을 들므로 인해서 다른 의료 보험 회사나 혹은 정부에게 의료비를 혹은 의료 지원비를 의지하는 것이 없이 본인 스스로 의료 비용에 대해 저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료 보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 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건강한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건강 검진 받고 감기 정도 외에는 병원에 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보험비를 내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아니면 적은 보험비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큰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혜택을 마련하고 작은 병원비나 혹은 진료비 정도는 보험이 아닌 내 의료비, 저축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 같은 경우엔 후자입니다. 게다가 가족인 경우 최대 8,300불을 1년에 세금 공제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동안 이 HDHP 플랜에 가입해 있다가 최대 16,600불까지 세금 없이 저축을 할 수 있다면 만약 큰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를 잔뜩 내야 한다 해도 이미 마련해 놓은 비용으로 높은 디덕터블을 내가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HSA,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말은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이자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원금이 오래 있을수록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저축 이자 또한 내가 원하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어떤 종목에 이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HSA를 투자 상품으로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더 자세한 HSA 관련된 영상 다음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HSA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보험으로 이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가지고 있고 HSA를 통해 매년 컨트리뷰션을 넣고 있었던 경우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메디케어 등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얼마 전 제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해 오신 구독자의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HR과 함께 메디케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HSA가 있는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에 가입해 있었고 매년 HSA에 컨트리뷰션을 한 경우였습니다. HR에서는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파트 B 연계가 가능하니 직장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얘기했고 대신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이니 가입해도 다른 엑스트라 비용 없이 보험을 가질 수 있으니 가입해도 된다 해서 소셜 오피스를 통해서 이 파트 A를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파트 A를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이 HSA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HSA는 반드시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만 돈을 저축 혹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 더 이상 HSA에 돈을 저축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파트 A를 시작하게 되면 이전 6개월까지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세금 없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 비용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을 가지고 HSA에 저축을 하는 직장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지 않으셔야 원하시는 세금 절세며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 명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만약 이 HSA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HSA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연금 또한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도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20명 이상이 가입한 직장보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20명 미만의 직장 보험이라면 반드시 만 65세가 되셨을 때 메디케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20명 이상이 직장인 보험인 경우 내 플랜이 HSA가 있는 플랜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고, 만약 내가 가진 플랜이 HSA 플랜이고 나는 계속 HSA에 저축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셨을 때 절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HSA 지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HS 플랜이 아닌 경우라면 파트 A 가입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파트 A 안 하셔도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가입할 때 A도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1차, 2차 보험으로 파트 A에 대한 혜택을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A만 메디케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뭐가 옳다 그르다 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직장보험과 메디케어와의 관계에 대한 수업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만 65세가 되었을 때 계속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많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장년 학생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수감에서 뵙겠습니다.